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특집인 이유는 바로 한동훈 청문회를 생중계하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한동훈 드디어 링에 오르다. 이미 한동훈 청문회는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청문회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청문회를 파행하거나 또다시 미룰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가 잠시 후면 시작이 됩니다. 특히 검수완박을 두고 반드시 저지하겠다. 그리고 검수완박 강행은 범죄자가 야반도주하는 것이다 라고 강한 비판을 했던 한동훈 내정자가 오늘 민주당의 청문 의원들과 어떤 논쟁을 벌일지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지난달 15일에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날린 멘트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반도주까지 벌이냐고 말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컨대 민주당 청문위원들 중 누군가는 이게 야반도주예요? 이게 야반도주예요? 라고 항의하거나 반론을 펼칠 것 같고요. 한동훈 내정자는 그게 왜 야반도주인지에 대해서 격하게 주장을 할 것으로 받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검수완박이 뜨거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법 통과, 취임 시 위헌성 여부 검토하겠다. 중수청 설치한다면 법무부 소관으로 하겠다. 이것도 지금 논쟁이에요. 민주당에서 초반에는 법무부 밑에 두겠다라고 했지만 이 발언이 지금 쏙 들어간 상황. 어디에 둘지는 좀 고민해봐야겠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른다. 어디에 둘지. 이런 얘기. 어디에 중수청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박이 예상되고 뜨거운 아마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한동훈 후보자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검수완박을 두고 토론, 질문, 논쟁 피하지 않겠다. 오히려 좀 들어와. 이런 분위기입니까? 업무 역량에 관련된 전문성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주 정도 수년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만약 청문회가 진행이 됐다면 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 공포 이후 바로 치러지게 되는 청문회 국면에서 이 논의가 훨씬 더 활발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이 공세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가족에 관한 문제로서 도덕성 검증, 조국 전 장관 간의 비교 이런 쪽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여러 꼼수와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편법들을 동원해서 법안에 처리했던 만큼 그 검수완박 법안이 갖고 있는 기능에 관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묻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족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여러 차례 질문하려고 하게 될 건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의 문제를 끌어와서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때만 되면 조국 전 장관,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조국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접근으로 자꾸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가족에 관한 검증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도덕성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의 검증과 함께 전문성, 역량에 관한 검증들이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과거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 국회의원들이 쭉 있는 자리 앞에서 야당 의원이 묻게 되니까 뭔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었거든요. 예. 적어도 한동훈 후보자는 그런 무례한 얘기들 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앞에서 차분하게 논리적인 설득 과정들을 오늘 청문회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한 차례 연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전재수 의원님 검수완박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길 자신 없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도 나왔었는데 오늘 검수완박 주제를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죠. 예,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 법에 의하면은 그 서면 답변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은 인사청문회 법에 48시간 이내에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서면 답변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한 차례 연기가 돼 가지고 오늘 이제 열리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고위공직자 검증에 있어서 어린 자녀들을 검증의 대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동훈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20대, 10대들인데요. 이 어린 자녀들을 검증대에 올려놓고 지금 정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내정자가 왜 뜨겁냐, 왜 뜨거울 수밖에 없냐,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법무부 장관 내정자였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내정자도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이고 법무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할 때 100명에 달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7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장이 바로 한동훈 반부패 대검 강력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았던 사람과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할 때 만들었던 잣대와 기준을 예. 지금 한동훈 장관 내정자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도 스스로 만든 기준과 잣대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장관 내정자가 만든 기준과 잣대,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몇몇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상당수가 또 사실이 아닌 것도 드러나서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이 정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실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인 의혹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들이 종합적으로 제기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혹들인지 함께 보시죠. 딸의 노트북 기부 의혹, 뭐 논문이냐 이게 과제냐 이런 의혹들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일단은 딸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논문이라든가 에세이 작성 과정에서 이제 부정한 점이 없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것은 이제 캐나다의 대필 작가가 내가 대필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 공정한 어떤 에세이든 논문이든 작성 과정에서 불법 비리가 없었는지가 이제 새롭게 이제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친과 관련한 채무 관계 관련한 아파트를 이제 증여받았다, 편법 증여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 임대차 3법으로 위반해서 이제 전세금을 올려받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어떤 주제가 오늘 등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함께 해명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내정자가 국회에 청문 답변서를 1,000쪽 넘게 작성해서 제공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칼을 갈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윤 당선인과 개인적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 미쳤을 것으로 생각 안 한다. 김건희 여사에게 별도의 지시받을 관계 아니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벌써 청문회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칼을 갈고 왔다는데 도착도 일찍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청문회에 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들어가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게 성실하게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이라든가 뭐 땅 의혹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뭐 수사 가능하다 이런 뭐 지적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답변서가 1,000쪽이 넘는다. 도대체 뭐 몇 장을 준비한 거예요?
아주 뭐 질문도 일단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 자세하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일부 그 위장 전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지만 자녀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맨 처음에 지명됐을 때 엄청나게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뭐 윤석열의 남자라고 얘기될 정도로 아주 이제 측근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적인 임명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뭐 국회의원들의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아마 집중 포화, 질문 포화가 이제 던져졌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건데요.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는 아마 검수완박과 이제 자녀 입시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검수완박보다는 자녀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많이 얘기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가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좀 너무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검수완박이 얼마나 좀 부당했고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좀 질문을 집중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면 아마 한 장관이 후보자가 굉장히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신 발언을 할 것으로 강하게 예상이 되는데